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은 당시 소갈증으로 불리던 당뇨를 앓았습니다. 작가 해밍웨이, 발명가 에디슨도 당뇨 환자였죠. 그들을 힘들게 한 당뇨는 어떤 질환일까요? 최근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성인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거기도 한 26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한 달치 먹으라고 지어줬습니다. 양약을. 진짜 하늘이 노랗게 땅이 꺼진 이런 느낌이라도 이걸 평생 먹어야 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178만 명에 불과하던 당뇨 환자가 지난 2016년에는 27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당뇨는 희귀병에서 국민병이 됐는데요. 이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병, 당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 당분으로 전환시킵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우리 혈액 속에 녹아들어가 각각의 세포로 운반돼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당분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않아 혈액 속 당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또 인체의 각 기관 및 조직으로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겨 각종 합병증까지 유발하는데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 특히 최근에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식단이 당뇨 위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환자가 많았던 당뇨. 그래서 당뇨를 한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한의사 김한수 원장. 당뇨병은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이지만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으로 당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유전적 소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형당뇨, 즉 소아당뇨의 경우에도 전체 당뇨 환자의 1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오히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큰 원인이 됩니다. 혈액 속 포도당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혈당. 이 혈당 이상은 식후 혈당이나 공복 혈당의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지만 당뇨병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장애로 불리는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 60%가량이 당뇨로 진행한다고 하죠. 2018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 인구는 30세 이상 성인 중 501만 명 정도가 되며 그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환자가 김한수 원장을 찾았습니다. 당뇨 진단 후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정상 혈당 수치로 회복됐다는 영석 씨가 그 주인공. 예, 2018년도 2월경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회사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간호사님이 이렇게 회사를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당 체크를 했는데 한 200, 그때 한 7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평소에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제작을 했죠. 그랬더니 똑같더라고요. 일단은 무기력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 아침에 먹고 회사 출근해도 일해도 이게 의욕 같은 게 없을까? 머리가 띵하면서 이런 저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도 이렇게
잠을 자더라도 이제 1시간 정도 자더라도 일어나도 이게 몸이 개운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랄까 묵직한 뭐 몸에서 그런 힘이 빠지면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걸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저는 양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서 회사 다음날 이제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도 이 한약이라는 치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혈당이 정상 수치로 회복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과는 몸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로 피로감 이런 거 다 괜찮으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주무시고 그 아침 일어날 때 잠 깨고 일어날 때 힘든 거 너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운동하고 나서도 뭐 더 허기지거나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이제 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 없으신 것 같아요. 인슐린이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를 약간 한의학을 통해 치료한다는 자체가 낯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음, 다뇨, 다갈 등의 3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당뇨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서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상이 아예 없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유형도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나 관리도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혈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면 혈당도 회복하고 합병증과 같은 다른 요인도 소실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당뇨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열형 당뇨는 열자극 손상으로 인해 당뇨가 유발되는 것으로 음주, 열이 많은 음식, 더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누적형 당뇨는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야식 등 식습관의 문제로 소화기에 노폐물이 축적돼 당뇨가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급격한 체중 증가를 겪으며 간 수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력 부족으로 당 대사에 영향을 주면 쇠약형 당뇨가 발생하는데요. 극심한 피로, 만성적인 허약 상태가 원인이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당뇨가 발생하는 스트레스형 당뇨도 있고요. 유형별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식습관과 현재 몸 상태 등을 체크해 4가지 중 어떤 당뇨 유형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제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제1형 당뇨의 유병률은 2% 미만이며 대부분의 한국인이 앓고 있는 당뇨는 제2형 당뇨에 해당됩니다. 보통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유발되며 비만이 아니더라도 과체중인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당뇨병과 관련된 한의학의 논문과 자료도 많이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각각 다른 치료가 되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이나 유전의 문제를 바탕으로 비만의 문제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 기운의 손상, 강력한 열의 누적이나 기운의 소모 등 다양한 원인들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관리나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진짜 원인과 현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를 진단할 때는 배를 눌러보는 복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목의 맥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배를 눌러보며 아픈 곳을 찾고 체질을 파악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몸이 약간 전체적으로 몸 체질이 영양분이 잠깐 딸린 체질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살짝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좀 많이 굳어 있거나 그렇게 개인의 체질 파악 후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뇨를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단 조절 등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지만 침 치료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혈자리에 침을 놓음으로써 체내 노폐물의 누적이나 내부의 대사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혈자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 당 성분 증가로 피가 끈적끈적해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말초신경 위주로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또 침 치료 중에는 손목 등 동맥이 잘 느껴지는 곳에서 맥의 흐름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치료 중인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자분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열의 누적도 있었지만 주로 기력의 소모로 인해서 혈당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마름과 갈증 같은 증상은 발병 초기에 짧게만 나타났었고 무기력과 피로감이 가장 주요한 증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기력을 보충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들을 안정화시킨 쪽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고요. 음식 관리에 있어서도 무조건 적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체질에 맞는 영양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련된 수치, 특히 그 중에서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치료 처음에는 9.1%가 높은 수치를 갖고 계셨는데 치료를 끝낸 이후에는 완벽한 정상 범위인 5.6%의 혈당치를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수소 치료도 당뇨 합병증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환자가 직접 코로 흡입한 수소는 신체 대사 기능을 촉진시키고 세포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치료 후 혈당이 정상 수치로 회복됐더라도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석 씨도 꾸준히 혈당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몸 상태는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뭐 치료받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는 옛날치 안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이 즐거움,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의 생각이 들죠. 힘이 붙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활달해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점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관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아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얇고 미세한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고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당뇨는 소리 없는 시한폭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당뇨는 그 자체보다 당뇨 망막병증이나 당뇨발 등 합병증이 위험하고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눈을 포함한 전신 조직에 광범위한 장애를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합병증인 이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늘면 당뇨망막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고혈당 혈액은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들어 대혈관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심장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경색이 나타나거나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합병증이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단순히 신경 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는 망막의 문제로 인한 실명, 족부 괴사, 신장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당뇨병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일 때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운동과 함께 알맞은 열량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뇨는 결국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찾아 바로 잡아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면 평생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당뇨병도 그 원인과 유형을 잘 파악해서 개개인에 맞는 관리와 치료를 해나가면 합병증과 혈당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당뇨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당뇨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무서운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피하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맞서 싸워 이겨내야겠습니다.